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논어의 본격적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논어라는 이름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 논자는 논하다, 논술하다 이런 말 있죠.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자는 말씀 어자이고요. 합치면 논하는 말, 말한 말 정도가 되겠습니다. 논어는 20개의 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편명은 먼저 하기, 지금 저희가 맨 처음 배울 거는 하기편인데 요 자왈, 누가 말했다 이거를 떼고 나면은 이렇게 두 글자, 처음 나오는 이 두 글자를 따서 편명을 짓습니다. 그래서 논어의 맨 처음 편명은 학이가 됩니다. 맨 첫 번째 구절은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논어 같은 경우는 공자님께서 죽으신 후에 그 사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공자님의 말씀을 모아 지은 책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이 편이 좋구나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제자는 저 편을 사달라고 하시는 건가? 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어떤 제자는 저 편이 잘 써지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어떤 제자는 나도 저 펜을 써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아주 간단한 말도 우리는 천차만별로 이해합니다. 그럼 약간의 생각이 필요한 어려운 말들은 모든 제자들의 이해도가 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논어를 읽다 보면 똑같은 주제,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여러 다른 말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논어 전체를 일관적으로 관통하는 사상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모든 제자들이 논어 집필에 참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제자를 훌륭하게 혹은 나쁘게 표현한 구절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들자 같은 경우는요. 아들 혹은 남자를 지칭할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훌륭한 스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자라고 적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부모님은 물론이고 나보다 나이가 한두 살만 더 많아도 어떤 예의에 있어서 이름을 지칭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예를 중시한 공자의 제자들은 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공자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공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공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자의 제자들 중에서도 자자가 붙는 제자들이 간혹 보이겠지만 논어에서 자왈, 즉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건 모두 공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로 왈자는 누구누구가 가로되라는 말을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누구누구가 얘기하다, 말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님께서 가로되,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왈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논어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은 학이 시습지 불력 여로, 학 먼저 보시면 배우다 라는 뜻입니다. 말, 이을, 이자가 나오는데요. 요 말, 이을, 이자는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서 등으로 아주 많은 접속사로 전부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리고 라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때 시자입니다. 우리가 시간, 시대 할 때 쓰는 말인데요. 쓰는 글자인데요. 한문에서 때때로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때로가 그렇게 자주를 얘기하는 뜻은 아닌데요. 예전에는 항상, 수시로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이라고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익힐 습자입니다. 예습, 복습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갈지자는 정말 뜻이 많습니다. 갈지자 뜻을 한번 쭉 볼게요. 동사로 쓰면 가다, 조사로는 뭐뭐의, 은는 이가, 을를 다 의미하기도 하고요. 대명사로 쓰면은 그것을 목적어로 쓰입니다. 그리고 동사로 뭐뭐 해 나가다. 혹시 영어를 아신다면 keep ing에 해당하는 건데요. 계속 뭐뭐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기 시습지까지라고 하면은 배우고 합쳐서 배우고 항상 익혀나가면 이란 뜻이 되겠네요. 배우고 항상 익혀나가면 이라는 뜻이 되고요. 다음은 불력여로입니다.
또한이라는 부사가 요 열자를 꾸며주는데요. 이 열자는 사실 말씀 열자입니다. 그런데 한자도 시대가 흐르면서 뭔가 처음에는 몇 글자 없다가 나중에는 뭐 이런 뜻 저런 뜻이 조금 분화되고 뭔가 달라지면서 글자가 많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코카콜라 이런 단어들은 예전에 없던 단어들인데 뭔가 사회가 바뀌면서 새로 생긴 단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자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고 좀 더 많아질 겁니다. 물론 사라지는 한자도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말씀 열자가 그런 경우가 되는데요. 논어에서는 이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쁠 열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또한이 기쁘다를 꾸며주게 되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자, 어조사 호자 같은 경우는 종결사로서요. 한 단락, 한 문장의 끝에 쓰여서 뭐뭐느냐, 뭐뭐구나, 뭐뭐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콤마도 생기고 마침표도 생겼지만 예전 한문 같은 경우는 콤마, 마침표, 심지어 띄어쓰기도 없이 그냥 한자가 주르르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문장 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종결사가 유난히 많이 발달한 언어입니다. 그러니 항상 감탄이나 뭐뭐 했느냐, 뭐뭐 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마침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이라는 이 부사도요. 요즘에는 요거를 해석을 잘 안 하는 추세인데 저는 그렇게 되면 좀 헷갈리니까 일단 해석을 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어는 첫 구절부터 공부하라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배우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서 배울 학자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스승으로부터 전달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익힌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배우고 항상 익혀나가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뜻이 됩니다. 공부하고 배우면 우리가 기쁠까요? 많은 선인들의 훌륭한 해석이 있었지만 여러분도 스스로 물으셔야 합니다. 주자는 뭐라고 했었고 정약용은 뭐라고 했었고 그런 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도록 합시다. 배우고 익혀나가면 기쁘십니까?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분명 기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공자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요거 있을 유자인데요. 자, 뭐가 있냐 라고 한다면 뒤에 거 전체가 다 있는 겁니다. 뒤에 거 전체가 다 있습니다. 벗이 요게 주어가 됩니다. 이 뒤에 게 전체가 다 있는 거고 벗이 라는 뜻이 되고요. 스스로 자자는 자전거에 쓰이는 것처럼 스스로라는 뜻도 있지만 한문에서는 주로 뭐뭐로부터 from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요 스스로 자자는 여기까지 이렇게 묶이게 되거든요. 먼 지방으로부터, 먼 지방, 먼 지역으로부터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문과 한국어의 또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어 같은 경우는 후치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뭐뭐로부터 라는 말이 먼 곳 뒤에 오죠. 그래서 뭐뭐로부터 라는 이 조사가 뒤에 있다. 그래서 후치사라고 하는데요. 한문 같은 경우는 뭐뭐로부터 라고 했던 요 스스로 자자가 원방, 그러니까 먼 곳이라는 요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라고 들어보셨죠? 요게 한국어랑 한문이 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는 한문이랑 순서가 똑같죠? 그래서 해석할 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 순서를 요렇게 바꾸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보면 먼 곳으로부터 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 올 내자가 오는데요. 벗이 먼 곳으로부터 오다 라는 원래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가 지금
유자에 걸리게 되겠죠. 유자. 그러면 자, 뭐가 있냐? 벗이 먼 곳으로부터 옴이 있으면 이렇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벗이 먼 지방으로부터 옴이 있으면 여기까지가 전부 유자에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아까랑 비슷합니다.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는 뜻이 됩니다. 벗이 먼 곳으로부터 옴이 있으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에서부터 오면 즐거우십니까? 벗은 왜 왔을까요?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사람 인자인데요. 자, 사람 인자 같은 경우는 한문에서 항상 다른 사람, 즉 타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다. 여기서 한번 끊어주셔야 합니다. 한번 끊어주시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다. 자, 이 이자는 아까 굉장히 뜻이 많았죠. 그 중에서도 뭐뭐 하더라도 라고 이번에 해석해 볼게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성을 내는 건 내가 내는 겁니다. 여기 지금 주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돼야 되는데 주어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한문에서는 생략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얘가 주어고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S는 주어를 나타내고 V는 동사를 나타냅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여기 연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성내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아까랑도 똑같으니까요.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라는 뜻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이런 걸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내지 않는다면, 내가 화가 나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라는 해석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내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군자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어떠십니까? 좀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논어를 다른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보면 어렵지만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점차 이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논어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입니다.